구독 눌렀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르입니다. 오늘 되게 더웠어가지고 저 밖에 나갔다 오면서 모자를 쓰고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자를 벗으면 머리가 이렇게 다 눌려있기 때문에 모자를 벗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되게 많이 문의도 해주시고 댓글도 써주셨던 행거 앞에 커튼 다는 법과 그리고 그 커튼 옆에 가벽을 세우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영상이 예전에 세링코랑 같이 했던 컨텐츠를 여기에 제가 링크를 띄워드릴게요. 실제로 설치된 모양이 보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영상을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행거를 커튼으로 가리는 거는 제가 인테리어 할 때 되게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제 블로그나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심지어 저는 심즈로 인테리어를 할 때도 이제 행거 앞에 커튼을 막 이렇게 설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도 있었는데, 옷장보다 행거 앞에 커튼을 치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 이유가, 작은 집에서는 일단 가구가 차지하는 공간을 조금 더 줄이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옷장을 썼었어요. 근데 이게 이사를 몇 번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가구가 크기 때문에 이사하면서 뭐 이삿짐 차도 큰 거 불러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옷장이 삐그덕거려서 버린 이후로는 행거를 쓰고 있고요. 뭔가 제가 인테리어를 해드릴 때도 굳이 옷장을 가지고 계시면 옷장을 활용을 해서 인테리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만약에 새로운 공간이다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옷을 어떻게 수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행거를 쓰시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커튼이라든지 가벽을 설치를 하면 좀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예쁜 느낌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벽을 만드는 게 별로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한 재료비만 한 2만 원 안쪽으로 들고, 그리고 시간도 둘이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 30분 정도면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 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꽉 잡고 이거를 이렇게 나사를 고정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자분 두 분이어도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나 아니면은 뭐 형제 자매들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무에 구멍을 뚫는 드릴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릴을 보유하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뭐 그런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빌려서 쓰실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빌리시거나 이렇게 해보시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간단하게 재료와 제작을 하는 도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하에 가로로 지지대가 2개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로로 살이 들어가요. 이거를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보기에는 되게 간단하죠? 저는 세로로 붙일 살을 7개로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는 가로를 60cm로 놓거든요. 그 이유는 이 남성복 같은 경우에 어깨가 한 50cm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팔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약간 펄럭펄럭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60cm로 해주시면은 좀 쓸만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작게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게 60cm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0cm 간격으로 살을 세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살이 이제 7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개수를 늘려주시면 되고, 이제 좀 더 나는 여유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더 헐렁하게 하셔도 돼요. 그 틈 사이로 옷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거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별로 거슬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가로 지지대는 60cm로 정해졌기 때문에 세로 살의 이 길이를 이제 측정을 해서 재료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로 살은 사람의 집마다 천장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집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집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2250mm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가로 지지대가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쓰는 각재의 두께가 28mm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상하에. 그러니까 두 개니까 28 곱하기 2는 56이죠. 높이보다 56만큼 짧아져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10을 더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0mm니까 1cm를 더 빼주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살짝 유격이 발생해서 몇 미리의 오차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모든 집이 되게 완벽하게 수직 수평을 이뤄서 오차가 없는 집은 잘 없거든요. 약간 여유를 두어야지 거기에 딱 맞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모자라면 거기에 뭐 나무를 좀 더 끼워 넣는다든지 뭔가 또 다른 지지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크게 만들어 버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cm를 빼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주문해야 될 사이즈는 2184mm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용한 나무의 재질은 라왕각재이고요. 이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판매하는 곳이. 그래도 제가 좀 그 중에서 좀 저렴한 곳을 찾아놨어요. 그리고 이 밀리미터 단위로 주문을 하면 재단을 해서 보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는 사이즈로 주문을 하시면은 이제 집에 배송이 잘 될 거고요. 이 정도 사이즈의 각재는 한 개당 2,000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배송비는 착불로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배송비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구입하셔야 되는 게 나사못. 나사못은 길이가 60mm 이상이 되는 거를 구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꼭 60mm에 되는 건 아니고 뭐 조금 짧거나 뭐 58 뭐 이 정도 되거나 아니면 63 이 정도 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신 거를 쓰셔도 되고, 만약에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면 제가 약간 구입하실 만한 구입처를 이 밑에 정보란에 링크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재료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상하부의 지지대로 쓰일 강목에다가 나사 구멍 자리를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살이 7개 들어가고 그 사이에 틈이 6개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오늘 뭔가 되게 수학을 많이 하는 그런 영상이네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종이와 펜을 꺼내서 계산을 한번 해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또 수학을 싫어하시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이거 방정식으로 하시면 돼요. 크, 67.3. 그냥 67로 할까요? 끝에 한 2mm 정도 차이 나는 거는 그냥 우리 눈 감아 주기로 하고요. 67로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나사 구멍 자리를 표시를 할 거거든요. 정확하게 어디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지 이 제가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이제 사이즈 칸을 이렇게 나눠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 사이즈 칸을 체크하는 것도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사 구멍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칸을 표시를 하는 거는 나중에 강목을 조립을 할 때 위치를 정확하게 갖다 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나사 구멍 자리를 표시를 하는 거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사 구멍 자리에 이 목재 드릴 비트를 이용을 해서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을 거예요. 못이 60 정도 되면 되게 길기 때문에 그냥 구멍이 없는 상태의 나무에다 대고 내가 힘을 줘서 얘를 넣으려고 하면 얘가 되게 막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조립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쓰시는 목재 드릴 비트는 이 나사의 몸통보다 얇은 거를 쓰셔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나사가 헛돌지 않겠죠? 이렇게 아래 위 지지대에 이렇게 구멍을 7개씩 다 뚫어주세요. 그런 다음은 아주 간단해요. 이거를 이 도면 원래 그려놓은 모양대로 놓고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한 명이 나사를
고정을 드릴러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살과 이 지지대를 좀 손으로 잡고 있어 주시면 더 정확한 위치에 더 쉽게 나사를 고정하실 수가 있어요. 다 만들어졌고요. 이걸 이제 벽에다가 세워야 되겠죠?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세웠을 때 좀 끼나? 싶은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원하는 위치에 약간 비스듬한 상태로 끼워 넣은 다음에 상단에 망치를 쳐서 이 위치를 조금씩 잡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사이즈가 남아서 좀 흔들린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종이 있잖아요. 종이를 접어서 끼워 주셔도 되고요. 혹시나 이게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은 기역자 꺽쇠를 천장과 가벽에 각각 연결을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일 수 있는데, 이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이제 2개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 가벽이 막 사람이 기대거나 되게 힘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고정을 해주셔도 된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셀프 인테리어는 어떻게?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말자. 보이는 데 위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네, 그러면 이제 가벽을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행거 앞에 커튼을 한번 설치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커튼 봉 중에서 이런 봉으로 된 것보다는 레일을 되게 선호해요. 옛날 할머니 집에 가면 있는 그 이렇게 핀 끼우는 그 레일 있잖아요. 이렇게 커튼 열면 촥 이렇게 촥 하고 닫히는 그 커튼 레일인데, 제가 이거를 선호하는 이유는 설치하기도 간단하고 그리고 열고 닫는 것도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이 커튼 레일은 이 클립이랑 같이 배송이 돼요. 그래서 클립을 먼저 천장에 달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커튼 레일을 거기 클립에다가 딱 끼우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 거는 지지대가 가로 폭이 60cm였잖아요. 그러니까 커튼도 이 벽에서 60cm 띄워진 공간에 표시를 해서 클립을 한 3개나 4개 정도 달아주신 다음에 거기에 커튼 레일을 이렇게 딱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커튼을 꽂아주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과정 설명이 끝났고요.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을 때는 이 커튼 다는 거는 설명을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자세한 영상은 없어요. 그래서 좀 잘 알아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커튼 다는 거는 되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코멘트란에 그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커튼 다는 영상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뭔가 이거 되게 요청이 많아서 제가 하기는 했지만 수학이 너무 많이 나오고 설명이 길어서 좀 노재미인 영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조금 드네요. 그러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또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 인스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럼 안녕!